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브라질 팀이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뭐 매수의 가능성도 있고 이거 너무 불공평하고. 근데 결론은 6대 0으로 아르헨티나가 페루를 물리치고 결승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브라질은 월드컵 출전권을 도둑맞았다. 그래도 제도 개선이 되지 않다가 82년에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알제리입니다. 82년 대회는 월드컵 16개국 출전국이 24개국으로 불어난 최초의 대회거든요. 알제리 팀은 정말 무명이었죠. 아무도 뭐 별 정보도 없는 팀이었는데 놀랍게도 사막의 펠레라는 별명을 가진 이 아프리카 선수들이 첫 경기에서 당시 세계 최강의 서독을 2대1로 격파하는 대이변을 일으킵니다. 두 번째 경기는 오스트리아한테 지고요. 세 번째 경기는 칠레한테 3대0으로 이기다가 두 골을 먹어서 3대2로 승리합니다. 2승 1패. 그러면은 조 1위나 2위로 16강, 그죠? 2차 리그에 올라가는 게 맞는 성적이잖아요. 네. 그 하루 뒤에 서독과 오스트리아의 경기가 열립니다. 서독이 1대 0으로 이기는 경우가 아니면 무조건 알제리가 올라가게 돼 있었습니다. 네. 서독이 경기 시작 몇 분 만에 손쉽게 골을 넣고 오스트리아와 서독은 그 다음부터 서로 공격을 안 하고 그냥 1대 0으로 끝나서 서독, 오스트리아 두 팀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알제리 감독이 노벨 평화상감이다 라고 비꼬았죠.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발견됐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그 조의 마지막 두 경기는 동시에 열린다. 네.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이거나 그런 그 승부 조작 혹은 승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을 가능성 자체를 아예 차단을 해버린 겁니다. 잠깐 얘기를 돌아갈까요? 요거는 1970년 월드컵 준결승전 서독 대 이탈리아전인데요. 이 사람이 아까 말한 베켄바우어입니다. 선수 교체, 티오는 이때는 2명이었거든요. 2명을 다 교체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친 선수들을 저렇게 응급처치를 해가지고 이렇게 팔에 붕대를 감은 채로 결국 끝까지 경기를 했었죠. 이탈리아 월드컵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탈리아 월드컵 때는 세계적으로 각 팀의 축구 실력이 다들 올라오다 보니까 아시아나 아프리카 팀이라고 해도 그렇게 뒤지지 않는 실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위 팀들은 적극적으로 공격을 하다 보면 수비에 빈틈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적극적 공격을 하지 말고 처음부터 수비만 하자. 그래서 무승부로 간 다음에 승부차기로 가자. 확률상 그게 더 낫지 않겠어요? 약팀은? 근데 약팀의 실력도 어느 정도 올라오다 보니까 강팀이 마음 놓고 공격을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역대 최소 득점 대회가 1990년 이탈리아 대회입니다. 이탈리아 대표팀은 가장 억울한 팀입니다. 왜? 7경기를 하는 동안 딱 한 골밖에 안 먹었는데 우승을 못했습니다. 준결승전에서 아르헨티나랑 1대1로 비기고 승부차기 가서 졌습니다. 근데 수비 축구를 약팀들이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제도 중에 하나가 백패스. 지금은 수비가 골키퍼한테 패스를 해서 손으로 잡으면 반칙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갖고 있다가 골키퍼한테 주고 그 다음에 다시 수비한테 줬다가 수비가 다시 골키퍼한테 주고 5분, 6분 시간 끄는 건 일도 아닌 거죠.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백패스를 금지하고 그 다음에 보다 공격적인 축구를 유도하기 위해서 승점 제도를 바꿨습니다. 그전에는 무승부는 1점, 이기면 2점이었거든요. 지금은 이기면 3점. 그러니까 과거 같으면 3무승부를 했거나 1승 1무 1패를 했거나 똑같은 겁니다. 승점 3점. 그럼 골득실을 따져야 되겠죠? 지금은 1승 1무 1패. 한 번이라도 이긴 적이 있는 팀이 상대적으로 이익을 보게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1승 1무 1패면 승점 몇 점? 4점. 네. 그러니까 무승부의 효용, 가치가 그만큼 줄어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02년에는 헐리우드 액션. 바로 퇴장을 줄 수 있게 했습니다. 이탈리아 선수들이 퇴장을 당했죠. 왜? 헐리우드 액션 때문에 발에 걸리지 않았는데 일부러 아주 막 소리를 지르면서 넘어지는 선수도 있고 오만 행태가 다 있는 거죠. 페널티킥 같은 경우는 너무나 중차대한 찬스이기 때문에 그걸 얻기 위해서 정말 오만 가지 연기들을 많이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 그 승부의 진정성을 해친다고 생각해서 지금은 다들 없어졌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여성분들도 얼마든지 그 월드컵을 즐길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면에서 하나 재미있는 실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골대 디자인. 축구는 저 골포스트가 있고요. 골대 포스트라 그러고 이 가로대를 크로스바라고 하죠. 그럼 뒤에 이제 저 지지대가 있습니다. 지지대가 있고 지지대의 모양은 이게 대회에 따라 조금씩 변하거든요. 예를 들면 초창기 30년대 대회 때에 근데 그때만 해도 재질이 그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주 드문 얘기는 하지만 경기 중간에 저 크로스바가 두 동강이 난다거나 하는 일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재질들이 점점 바뀌죠. 이것은 54년 스위스 월드컵 때의 골대 디자인입니다. 뒤쪽으로 그 나무 지지대를 이렇게 설치해 놔가지고요. 공이 만약에 그 굴러 들어가는 골 같으면 저 나무 지지대에 맞고 이렇게 톡톡 튀어 오르도록 설계가 돼 있었습니다. 58년 스웨덴 대회 때의 골대 디자인인데요. 이것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아직까지도 가장 널리 쓰이는 디자인입니다. 왜냐하면은 가로대, 그러니까 이게 포스트 크로스바 말고 뒤에 저 삼각 연결고리 그것만 있으면 조립이 제일 간단하거든요. 54년 거를 보세요. 벌써 나무 조각이 하나, 둘, 셋 뒤에 가로대에서 굉장히 여러 개 들어가잖아요. 네, 이것은 전 세계 공원이나 이런데 참 많이 쓰이는 디자인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약점이 삼각 고리인데 공이 맞을 경우에 아주 드물긴 하지만은 그 바운드가 좀 일정치 않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62년 대회 때는 새로운 디자인이 나왔습니다. 62년 칠레 대회 때인데요. 이때는 축구에도 우아함이라는 것을 좀 도입을 해보자 그래서 이렇게 반원형으로, 이렇게 원형으로 했는데 저게 실제로는 그물 위쪽에 인장력이 너무 강해져가지고 공이 좀 튕겨 나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대회는 대회 운영이 다소